그 이후에 나온 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5할 계량 경영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4페이지 보시면 5할. 그래서 계량 경영학은 별도의 여기 이제 챕터가 있는데 사실은 교재 구성을 했는데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좋지만 시험에는 안 나올 거라고. 그냥 단순히 계량 경영학이 뭐다. 이번에 사실 이거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그 계량 경영학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량 경영학이 계량적인 기법으로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량적인 기법을 통한 의사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는 과학, 경영과학에서 그게 답으로 나왔던 거야, 그냥. 뭐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 제목만 알아서 푸는 문제로 나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말했지만 저도 대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뭐 LP 모형, 제고 모형, 대기 이론, 시뮬레이션,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제 별도로 빼놨으니까 그건 별도로 보자고 하고. 그래서 선형계획법 같은 것도 저 배우고 했는데 하여튼 어려워요. 근데 어떻든 혹시 모르니까 선형계획법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하나 얘기를 해주고 갈게요. 선형계획법이 이게 이제 수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풀겠죠, 그죠? 수리적으로 푸는 거야. 이게 선형계획법을 다른 말로 이제 제약이론이라고 그래. 제약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공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두 개의 제품을 만들어. 두 개의 제품. 자, A 제품하고 B 제품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제 A 제품, B 제품 두 개의 제품을 만들어요. 네? 두 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경영자로서 A 제품과 B 제품을 어차피 물리적인 한계는 있으니까 내가 A 제품, B 제품을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년간에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시설의 규모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만드는 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에?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자본이 무한대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은 안 되니까 만드는데 내 생각에 이제 그런 거지. 나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A하고 B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이익을 많이 벌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A하고 B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A는 판매가가 100이고 B는 판매가가 80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만들 때 들어간 거. 그래서 이제 원가가 얘는 50이고 얘는 40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100에 팔고 50이 비용이 원가니까 50 정도가 남잖아요. 일종의 이익 개념으로 보면. 이익 개념으로. 그리고 요거 이렇게 빼주면 요거는 이게 나중에 회계학할 때 다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고 뭐 이런 얘기는 회계학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40이 나와 이익이. 그래서 A, B를 팔면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만들면 좋아요? 이것만 봤을 때. 그럼 선생님 B는 만들 필요 없네요. A만 그냥 왕창 만들어서 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지.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왜? 이걸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려해 봐야 돼. 이제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이제 A하고 B를 만들어. 근데 이제 A를 만들 때는 이제는 A하고 B 만들 때는 당연히 공장에 있는 설비를 지나가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의 설비를 사용하려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 설비. 각각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여되는 뭐 여러 가지 물이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투하 자원들이 또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딱 두 가지만 고려해 봅시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기계, 시간, 걸리는 기계 시간하고 거기에 쓰는 전력량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A는 하나 만들어내는데 기계 시간을 10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10시간이 지나야지 하나 나와. 이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B는 8시간이 걸려. 하나 만들 때. 예? 됐죠? 거꾸로 이제 전기 사용량은 여기는 1000kW 같은데 여기가 1500kW 같으네. 이런 거. 됐죠? 만약에 이게 답이 단순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단순해져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A가 이익으로 봤을 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량도 적게 들어가면 이쪽이 1000kW인데 이쪽이 2000kW라면 여기 8시간이고 10시간 이런 식으로 갔으면 당연히 사용하는 물적 자원도 적게 들어가고 이익도 많이 나오니까 A만 풀로 아까 말한 것처럼 A만 풀로 만들면 돼 그냥. 이런 관계라면.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세상 일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그죠? 이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는 기계 시간은 A 시간이 더 적게 소비하긴 하는데 전력량은 반대로 썼냐? 이게 200에 100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량은 거꾸로 A가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이래 버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1년에 쓸 수 있는 기계 시간은 최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은 10,000시간이야. 한계가 있는 거지.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기도 무한대로 쓸 수가 없어.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전기량은 10만 킬로와트야.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고려해서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어떻게 만드는 게 이익을 최대로 할까? A, B 적당히 만들어야 돼.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푸는 게 선형계획법이에요. 선형계획법. 네? 그런 식으로. 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그냥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게. 예?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그죠? 이거 내면 다 틀리지. 예?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개념적인 것만 더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왜 선형계획법이라 이름 적어놨냐면 이거지. 예를 들어, 응? 이걸 나중에 이제 이걸 식으로 풀어보면 이제 식이 3개가 만들어져요. 뭐냐면 이익의 크기가 제일 커야 되니까 자, A는 50씩 남기고 10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익이 Z야. 이익이 Z인데 Z의 이익을 남기려면 A는 한 개당 50원씩 남기고 A는 한 개당 50원이고 B는 하나당 40원씩 남기잖아요. 여기 개수의 개수, A의 개수, B의 개수, 생산하는 개수. 그러면 A는 하나 팔 때 50원, B는 하나 팔 때 40원씩 남기니까 한 개씩 사서 90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의 크기를 최대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Z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Z값을 구하기 위해서 A, B가 몇 개씩 팔면은 Z가 최대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목적 함수라고 그러고, 목적 함수. 목적 함수식. 복수 함수식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넣고, 여기에 A, B의 생산량이 들어오면 당연히 Z값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최대 이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풀려면 변수가 2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A하고 B라는 2개의 변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2개의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A는 하나 만들 때 8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 곱하기 A 플러스 B는 10시간씩 걸려서 10 곱하기 B는 최대 10,000시간 안에서 사용해야 돼. 그죠? A 하나 생산할 때 8시간, B 하나 생산할 때 10시간이니까 생산량이잖아요, A, B는. 그죠? 생산량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 곱했을 때, 더했을 때 최대 10,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부등호 방향 해주면 되는 거고. 거꾸로 전력량도 2000kW. A는 2000kW, B는 1000kW니까 이거 했을 때 최대 10만 kW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번식, 2번식 이런 식으로. 그럼 끝난 거죠. 식이 2개, 변수가 2개니까 답이 나와요. 예? 풀면. 안 풀 거예요, 이건. 그냥 써보는 것이. 식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냥. 풀 생각은 없어요, 나도. 어차피 머리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무슨야.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게 1차 함수야, 1차 함수 이렇게. 예? 직선으로 나타나. 그래서 선형계획법이라서 선형계획법.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선형. 예? 비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은 곡선이고, 선형 그래프 아니에요, 선형. 그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충 해보면 이게 두 직선이 이게 1번식, 2번식 하면 이렇게 대충 나올 거야.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영역의 범위가 나오는데 목적 함수식이 이렇게 여기 이제 일부러 점수라는 게 목적 함수식이니까 알아보기 식으로 이게 Z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만나는 점을 찾는 거 여기. 이게 풀면 여기를 찾게 돼 있어요. 기울기에 따라서 여기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 안에 있는 놈을 찾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걸 찾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아까 전에 A만 생산할 때가 최고 아니면 B만 생산할 때 최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내가 일부러 식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가 나올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그 선형계획법을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응? 이런 걸 이제 선형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려울 만하죠. 예. 내가 왜 F 만드는지 알겠죠?
F 마이너스. 그죠? 그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 풀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의미를 좀 되새기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고. 이게 선행계획법. 뭐 재고 모형도 있고 대기이론도 있고 그런데 뭐 시뮬레이션은 잘 알 거고 그죠? 워게임 생각하면 워게임 그죠? 대기이론은 이게 이제 대기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론이에요. 이것도 제가 대학교 때 배웠어요. 대학교 때 뭘 해봤냐면 저 사실 옛날에는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잖아요. 어디 관공서나 어디 뭐 이런 우체국이나 은행 가면 자연스럽게 번호표 딱 뽑고 딱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딱 하잖아요. 뭐 커피 뽑아볼 때 그게 대기표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기표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 당시 얘기할 때 그 대기 이론을 얘기할 때 이 대기표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기표에 대한 개념이 대기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에 도출해 해서 그 대기표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기 시간을 왜냐면 이제 대기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 시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다 줄 서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고객들, 소비자들도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공간상의 제약도 따를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대기표가 있으면 내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와도 되고 뭐 그죠? 그 다음에 꼭 거기 줄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기 이론이 그 번호표 개념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